2025년 8월 22일입니다. 오전장 시황 및 관심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기관 쪽은 매도를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 쪽은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 다 지금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흐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WTO가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약세가 이어지고 미국은 잭슨홀 미팅으로 인한 악재 혹은 경계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수급은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윗꼬리를 달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3215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전에 지지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는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나마 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흐름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긴장을 했는데 아랫꼬리를 달았고요. 어제는 수급이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눌렸고요. 오늘은 다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793포인트대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오늘 IT 관련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죠. 0.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중단이 됐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일단 눌릴 만큼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전기전자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S나 카카오, 네이버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철강, 비철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이 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회장단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슈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장단이 미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관세 문제가 일단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경제 사절단에 동행하는 기업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셀트리온, 고려 아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철금속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려 아연, 풍산, 삼알미늄, 남선알미늄, 포스코엠텍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주가 엊그제 아랫꼬리를 쭉 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양봉 전환이 되었는데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선전력설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는 오늘 뉴스가 하나가 나오기는 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일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마무리가 될 국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방산 수요가 감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만 이제 방산 수요 감소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단기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지원을 시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방산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해운, 운송 관련주 약세, WTI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 상승 출발 후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혼조세겠죠. 그 다음에 조선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화학주가 상승을 했는데 구조조정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죠. 뭐 일단은 회사채 이거는 직접 해결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바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 후에 자금 지원이라든가 혹은 세제 혜택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화학주의 변동폭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구조조정을 통한 거는 악재라고 볼 수는 있지만 향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은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좋진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주사는 그래도 강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증권과 보험은 혼조세에 이어지고 있고, 통신주가 오늘 흐름이 보합 정도, 혼조세 정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주는 원전에 대한 이슈와 함께 삼성물산 이슈가 하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원전 시장에 대한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경우 외국인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취득 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현대건설은 원전주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는 상승 출발 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고요. 유통은 미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가 매출은 긍정적이었는데 당기순이익 혹 EPS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관련주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료주는 일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그 담배 관련주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TNG도 그에 대한 수혜와 함께 주식 소각 이슈가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고 게임엔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코스피 쪽에선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주는 오늘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연 이틀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죠. 사실 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릴 곳에서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엔터 약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엔터 3사가 오늘 3%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로봇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이렇게 보게 되면 인하 쪽인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의 경우는 오늘 로봇 산업의 액추에이터는 AI 산업의 GPU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이었던 로보티즈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나리 8%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클 회장이 한국에 왔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관련주가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크윙이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인텍 플러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텍 플러스도 어제
엊그제죠. 엊그제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LB, UTI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보합보다는 7%, 8%, 9%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런 쪽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오늘 약세 바이오 그래도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콜바 B&H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 오늘 화장품주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친환경 관련주보다는 조선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 기자재죠.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 재룡전기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원전주와 같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을 확인을 해볼게요. 관심 종목 확인해 보기 전에 인테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에 저점끼리 쭉 연결해 보게 되면 상승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매수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분할 매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종목은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한미글로벌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할게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 기관 외국인 수급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피보나치 보게 되면 원래는 그 전에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깨졌었네요. 깨졌다가 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지지와 저항이 공존하는 곳에 있고 이전에 62%가 피보나치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 매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24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F 시스템즈를 볼게요. RF 시스템즈. 하락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고요. 상장은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이전에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4,450원 부근이었는데 하락하는 추세 확인을 쭉 한번 해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게 되면 저항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저항이고요. 이 가격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RF 시스템즈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DIC. DIC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같은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오늘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05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 정도는 수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자라는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항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거든요. 그래서 뛰어넘게 되면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4,400원 전후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트박스 볼게요. 미트박스. 오늘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11,800원 부근이고요. 이 11,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제외를 하고요. 카페24, RF 시스템즈, DIC, 미트박스 이 네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하시고 매매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시황 및 관심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